단추 스프, 지은이 오브리 데이비스. 캄캄한 어느 겨울밤,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다리를 절룩이며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거지의 머릿속은 밝고 아늑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따뜻한 수프, 구운 닭과 신선한 과일이 가득 차려진 식탁. 닭을 좀 더 드시지요? 라고 집주인이 권하면 아니요, 많이 먹었는걸요? 라고 말해야지. 아, 이 상상은 거지답지 않군. 거지의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지. 그러면 나는 거기서 조금만 얻어먹어야지. 야, 그러면 정말 좋겠다. 거지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어디 있지? 아마 이 언덕 아래에는 있을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지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집들이 작고 희미하게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제 동네를 둘러보자. 그런데 불빛이 안 보이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거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거지에게 음식을 좀 주세요. 거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에가 낀 창문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잠시 비치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거지는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춥고 배도 고파요. 저리 가! 목소리만 집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안 돼. 다른 데로 가봐. 거지는 보이는 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지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끝에 걸려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빛을 따라 걸어가자 살짝 열린 문이 보였어요. 거지는 문을 밀고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지는 불을 피운 난로 옆으로 가서 언 몸을 녹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순간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은 예배당 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배당 지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거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동시에 거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거지는 곧 코트에서 단추를 잡아 뜯었습니다. 툭!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툭! 2개가 떨어졌습니다. 툭! 또 1개가, 툭! 또 1개가 더. 예배당 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거지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지는 단추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두 5개였습니다. 단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단추를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예배당 지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내가 단추를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예배당 지기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줄 단추가 없어. 이 마을에서 단추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왜요? 거지가 물었습니다. 예배당 지기는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해서 우리끼리도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하물며 낯선 사람에게 단추를 줄 것 같소? 왜냐하면 단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스프를 끓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주 맛있는 스프를 끓일 줄 알거든요. 거지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단추로 스프를 만든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예배당 지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지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제껏 뼈단추로 만든 수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나 보죠? 뼈단추 수프? 예배당 지기가 되물었습니다. 이 단추는 매우 특별한 것이랍니다. 단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을 단추로 끓인 수프로 대접할 수도 있죠.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당지기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아, 단추를 구해봅시다. 예배당지기는 재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릇, 컵, 칼과 국자, 또 숟가락도 필요해요. 아, 그리고 큰 냄비도 구할 수 있겠죠? 예배당지기는 라는 듯이 길을 달려가 양복장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맨델, 맨델, 뼈단추 있나? 귀찮아, 어서 가. 맨델이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맨델,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예배당에 온 거지가 필요하대. 그 거지가 기적을 보여준대. 뼈로 된 단추 말인가? 거지가 뭐란데? 뼈단추를 살리기라도 한대? 아니야, 맨델, 수프야. 단추로 수프를 끓일 거래. 추위에 떠는 예배당지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못 믿겠구만. 단추로 수프를 끓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맨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배당지기가 사정했습니다. 단추 좀 주게. 그렇게 손해볼 일도 아니잖아. 기적을 볼지도 모르고. 결국 맨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조건으로 단추를 주지. 나도 기적을 보고 싶어. 좋아, 함께 가자. 예배당지기가 말했습니다. 예배당지기와 맨델은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레아, 레아, 나무숟가락 좀 빌려줘요. 싫어요. 가세요. 레아가 소리쳤습니다. 레아, 우리가 아니라 예배당에 온 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거지가 기적을 보여준대요. 숟가락으로? 레아가 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뭘 한다던가요? 바다를 가른대요? 숟가락에 춤을 추게라도 한답니까? 레아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프 때문이에요. 거지가 단추로 수프를 끓인대요. 예배당지기와 맨델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레아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봐요, 레아. 숟가락 좀 빌려줘요. 별로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기적을 볼지도 모르고. 좋아요. 숟가락을 주지요. 그런데 나도 가서 기적을 볼래요. 식구들과 함께 가도 되죠? 물론 함께 가도 좋지요. 그들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레아와 식구들, 맨델과 예배당지기는 함께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문을 두드려서 컵과 그릇, 국자와 칼, 커다란 냄비를 빌렸습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집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 창가로 다가가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냄비로 무엇을 할 거죠? 예배당에 있는 거지가 단추로 수프를 만든대요.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이렇게 말하면서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모자와 외투를 집어들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지기가 예배당에 다 달았을 때에는 온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교회 안에 침묵을 깨고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적의 선생, 기적을 보여주시오.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거지가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기적을 보여드리죠. 냄비, 물, 단추. 그 말에 사람들은 얼른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냄비에 물을 가득 부으며 쥐고 있던 단추를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퐁당, 퐁당, 퐁당. 거지는 단추를 냄비 안에 전부 넣었습니다. 거지는 국자를 집어들고 냄비 안을 휘저었습니다. 김이 나고 물이 끓어오르자 국자로 물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좋긴 한데 그게 있으면 더 낫겠군. 거지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있으면 더 나은데요? 거지의 입을 바라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거지가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 대답했습니다. 설탕, 소금, 그리고 후추 약간. 맛이 조금 나아질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얼른 설탕, 소금, 후추를 가져다 주었고 거지는 그것을 모두 냄비에 넣고 휘젓다가 다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지는 냄새를 맡은 뒤
냄비와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거지 양반? 예배당지기가 물었습니다. 거지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배당지기는 찬장으로 달려가 마늘을 꺼내왔습니다. 이걸 넣으면 좀 나아질까요? 물론이지요. 예배당지기의 말에 거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근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도 좋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양파도 넣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콩을 갖고 올게요.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다면 모두 좋아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두 손 가득 야채를 들고 왔습니다. 거지는 야채를 깍둑 썰기도 하고 채를 치기도 했습니다. 점이고 다지기도 했지요. 그런 다음 끓고 있는 냄비에 넣었습니다. 거지는 스프를 계속 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맛있는 스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아주 맛있지요. 양배추를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담백한 스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양배추 넣은 스프를 좋아하세요? 뒤에 있던 여자가 팔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지 양반, 양배추가 필요하세요? 우리 집에서 갖고 오겠어요. 거지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달려간 여자는 양배추가 가득 든 장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지는 양배추와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보고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양배추를 잘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는 한 조각도 남김없이 전부 스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프가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프의 구수한 냄새가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군침이 흐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거지가 그릇에 스프를 담았을 때에는 모두 냄비에 바짝 달라붙어 서 있었어요. 거지는 감사기도를 하고 후후 불어 식힌 다음 맛을 보았습니다. 쩝쩝쩝. 저 거지 양반, 맛이 어떻죠? 거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군요. 누구 한번 먹어보겠소?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모두들 그릇을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수프, 수프, 수프. 거지는 김이 오르는 수프를 그릇에 일일이 담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장 한 모금을 떠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아, 맛있어. 정말 맛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인걸. 저 꾀지지한 거지가 만들었어. 단추로 수프를 끓이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때 마치 마술처럼 빵과 삶은 감자, 구운 닭과 포도주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또 먹고 마시니 즐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코디언과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정말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수프도 다 떨어지고 춤과 마지막 노랫가락도 잦아들 무렵 예배당 지기는 거지를 자기 집에 재워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에는 다른 집에서 초대했습니다. 거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다른 집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거지를 붙잡았어요. 가야만 합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추는요? 그 요술단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수프를 끓이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단추 없이 어떻게 외투를 입는단 말이오? 단추 없이 어떻게 추위를 막을 수 있겠소? 거지가 되물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거지의 뼈단추를 갖는 대신 거지에게 청동 단추를 주었습니다. 거지가 마을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거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지의 뼈단추는 하나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추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나 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프를 끓일 때 꼭 필요한 것은 단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돕게 되었습니다. 수프가 없이도요. 이것이야말로 거지가 남기고 간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아요. 나눌 것이 있나요? 가만히 눈을 감아보아요. 나눌 마음이 있나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나누어 보아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